자, 안녕하십니까. 관계법규를 강의하게 될 김희사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방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요. 입문과정이에요. 입문과정. 그래서 관계법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과정을 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법규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죠. 다양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이 몇 개가 있는지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방법 중심으로 보시고요. 어차피 법규거든요. 법규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다. 그리고 이 관계법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국계법이라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대해서 잠깐 용어적인 정도 설명을 드리고 체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소개예요, 여러분들. 1년 과정 커리큘럼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감정평가사 관계법규 연간 커리큘럼인데 이렇게 4단계로 구성했습니다. 4단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월부터 강의를 시작하거든요. 7월부터. 이 기본 과정이라고 기본 과정. 요거 2달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12주 동안 진행이 되고 7월, 8월 2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때는 그래도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 기본 과정이 뭐죠? 기본적인 내용만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 도입을 잘 못하거든요. 왜 이렇게 법률이 많고 많은 법률을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기는 큰 틀을 보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하고 용어 중심으로 좀 보시고 핵심 포인트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가지 이제 교재로 구성이 되는데 체계도랑 기본서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도는요, 국계법하고 건축법, 도정법은 체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도 갖고 이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단히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본서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2권이 필요하죠. 체계도 플러스 기본서 이걸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내가 알아야 할 게 뭘까? 그러면 가장 간단한 용어 정의랑 전체적인 체계, 그 다음에 이 법률의 특징 이런 것들을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적응 과정이다.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응을 했다 2달 동안. 그러면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이론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론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도 똑같아요. 교재는 교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플러스 기본서 이때도 조금 체계도 중심보다는 기본서 중심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이 7, 8월에 적용이 됐으면 9월, 10월에는 뭐 할까요? 이것도 12주입니다. 자, 12주씩 진행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보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은 12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뭘 하냐면 핵심적인 내용,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뭐가 나오냐,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그 교재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체계도랑 기본서면 충분해요. 그러면 본시험에서 80점 이상 나옵니다. 최소 80점. 요거만 계속 딸딸딸 보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정리가 됐으면 뭐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자, 문제 풀이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만 듣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1번 듣고 2번 듣고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관계법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무한반복.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많이 본 사람이 이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의 목표도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가능한 많은 내용을 반복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듣기만 해도 정리가 가장 잘 되는 그런 형태로 갈 거예요. 강의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보세요. 이론이 4달 동안 끝났잖아요. 2번 돌았잖아요. 2번이 뭐예요? 수업 시간까지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 이게 거의 4, 5번은 됐을 겁니다. 여기서. 왜? 계속 반복하니까. 그리고 자, 문제풀이 이론이 연장된다고 보셔야지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2달 동안 11월, 12월 2달 동안은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에서는 문제만 열심히 푸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래서 이때도 기본서 플러스 문제집을 같이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이론을
핵심적인 이론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더 추려서 이론 정리한 다음에 그 이론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유형을 보는 겁니다. 유형. 그래서 이때 이제 유형 본다. 문제 유형을 보자. 가장 좋은 유형이 뭐죠? 기출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가 병행이 같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 따로 하지 마시고 예상되는 문제 플러스 기출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법의 특징에 따라서 기출만 봐도 되는 문제,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출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가성비 높게 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까지 끝났어요. 12월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내년이 되겠죠. 1월, 2월은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이게 최종 목표죠. 여기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적응력을 높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프린트로 40문제씩 제공할 거예요. 40문제씩. 제가 출제해서 엑기스만 뽑는 거죠. 엑기스만 뽑아서 요거 이론 간단히 설명드리고 핵심 문제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2월까지 정리가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정도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네요. 가장 중요한 거 합격. 이렇게 자, 합격할 수 있다. 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이죠. 1년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이 36회죠. 올해 36회 시험에 관계부를 어떻게 이제 시험을 준비하겠다.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좀 드렸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교재를 한번 소개시켜요. 교재. 어떤 교재 쓸 거냐. 이런 얘기인데, 교재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개의 교재, 기본적으로. 일단, 이론 과정은 2가지가 필요하다. 2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서가 있어야겠죠. 기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계도. 전 체계도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요 체계도가, 잘 안 보실 거야. 체계도가 쭉 펼쳐지면 나오거든요. 전체적인 전범위. 그러니까 체계도는 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일면 국계법이 있다. 국계법이 13문제 나오잖아. 우리 시험에 13문제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13문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국계법 같은 경우는 이 체계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용만 막 드립다 막 정리하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체계도 갖고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서로 본다. 기본서로. 그 얘기죠. 모든, 자, 법률은 원래 이걸 다 잡아야 돼, 체계를. 여러분들. 근데 아주 뭐 한 문제 나오거나, 세 문제 나오거나, 뭐 체계 잡을 필요 없는 것들은 굳이 양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체계도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체계가 꼭 필요한 법률은 3가지다. 국계법. 자, 국계법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법. 어렵거든요, 건축법 여러분들. 내용 많거든요.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정법. 요 3개 법률은 제가 체계를 잡아드릴 거야. 나머지 법률은 체계 없이도 가능해요. 나머지 법률은 그냥 기본서만 딱딱딱 정리해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요 체계는 제가 항상 강조하거든요. 이거 잡고 내용 정리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갖다 정리하는 사람이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고득점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고득점 시키는 거거든요. 고득점. 그래서 이 공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공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명품 공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들고 제가 명품 감관법이라고 해서 기본서도 이 명품자를 썼어요. 앞에 잘 안 보이실 거지만 명품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체계도를. 그러니까 1교시 때는 체계도, 도입부에서는 체계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체계를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게 뭐죠? 교재입니다. 기본서. 자, 기본서가 나왔거든요.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 기본서 쓰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본서를 써야 될까? 그래서 시중에 있는 기본서를 다 봤거든요. 근데 기본서가 엄청나게 페이지가 넓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1000페이지가 넘고 막 1200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서를 이렇게 크게 넓혀서 기본서를 쓰면은 학생들이 이 지금 관계법 분명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자.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좀 가보자. 그래서 양을 확 줄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4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서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그러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긴 뭘. 여기 있는 거나 제대로 하면 다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복귀가 제가 요거 갖고 계속 돌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 40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40문제 나오는데 40문제 중에서 어차피 난이도가 가장 높은 난이도는 5개 이상 나옵니다. 5개. 얘는 버리는 문제거든요. 버리는 거. 얘네를 여기다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몰라도 되거든요. 어차피 기본서 봐도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5개는 버리고, 이게 이제 극상의 난이도죠. 예, 버리고, 나머지 문제만 갖고 푸시면 돼. 35개. 요 문제에서 내가 몇 문제를 맞힐 것이냐, 이런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고, 어떤 문제는 기본만 하고, 잡지 않고 그냥 가면 이게 혼동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어떤 범위를 꼭 맞춰야 된다.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러면 교재를 내용이 많은 교재를 보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내용이 적으면서 핵심이 들어가 있는 교재를 2번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다독 많이 보라고 제가 강조한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심플하다. 줄였다, 양을. 그 다음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갔다. 스트롱. 출제 포인트가 다 있다. 그 다음에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출제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서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기본서를 쓴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차이가 뭘까? 많이 본 사람과 적게 본 사람의 차이야. 많이 본 사람은 이길 수는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대신에 이거 안에 있는 내용은 정리를 꼭 하고 가자. 그러면 80점이 뭡니까? 90점 이상 나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교재를 선택할지를 보셔야 돼요. 참고서용으로 쓸 교재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 8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7, 8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너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이제 35회가 올해 시험 받고, 여러분이 준비할 내년이죠. 36회죠. 자, 감정평가서 시험 대비해서 자, 7, 8월, 7월 달에 개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7월, 8월은 뭐라고요? 기본 과정. 기본 과정입니다. 여기 아까 3개로 요약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체계 잡자. 체계 잡자. 그래, 뭐 잡자? 용어 정리하자. 내 걸로 만들자. 2개만.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돼. 2개만 잡자.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2번째, 관계복귀가요, 접근하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내용이 많습니다. 자질구레한 것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지를 좀 쳐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관계복귀 절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버리시고 할만하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돼. 저 따라오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아마 관계복귀가 엄청 재밌다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자, 그 재밌으면 끝장나는 거죠. 재밌으면 합격이죠, 무조건. 관계복귀가 80 나오는데 떨어지겠습니까? 60이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설명드리면서 또 할 거고, 지금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커리큘럼을 중간중간에 생략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커리큘럼을 뭐 뺀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 듣는다. 다 들어봤자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몇 개를 안 되거든요. 요거를 반복적으로 하셔야죠. 반복이 중요하니까, 반복이.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을 내셔야죠. 물론 회계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습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골고루. 대신 비율을 조금 줄여도 되겠지만 그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올지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서 자꾸 반복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반복해 드려요. 지겹도록.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와서 요거는 외워야 된다. 요거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이상 없습니다. 관계복귀는요, 80 이상 제가 보장을 해요. 제가 자신이 있거든요. 뭐 나오는지 거의 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따라오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일단 관계복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자, 일단 여러분 눈 좋으시니까. 자, 우리 관계복귀가요. 몇 개 있죠? 총 9개 있어요. 9개. 왼쪽에 있는 게 다 관계복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복귀는 이 9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40문제 나옵니다. 40문제. 40문제. 자, 40문제인데 자, 법률마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가 달라요? 출제 비율이 다릅니다. 문항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임이 이용에 관한 법률 13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 도정법, 공간정보법, 부동산 등기법 4문제. 각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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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나와요. 16문제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국유재산법 있죠? 그 다음에 자, 국유재산법도 4문제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색깔이 좀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요 지금 법률 건축법, 도정법, 공간정보법, 등기법, 국유재산법 이게 4문제씩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법률 2개. 이게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이 3문제씩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마지막 채권담보법이 1문제 나옵니다. 아, 얘는 무시해도 되겠죠. 채권담보법 1문제 나오는데 뭐. 그냥 나중에 지문 한 15개 또는 20개 정도만 딱 정리해드리면 그것만 딱 정리가 들어가면 1문제 맞히거든요. 얘는 논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 그럼 전략을 간단히 짜보면 어떤 법률을 먼저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 국계법을 먼저 해야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목표를 좀 잡아보세요. 국토의 개임이 유행하는 법률은 체계 잡고 이론 정리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목표가 12문제. 목표 12문제.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정해주는 거야. 고득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토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해주면 자, 일반 국민들은 토지를 뭐 해야 된다? 계획에 따라 토지를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로 구성된 법이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왜? 13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고득점을 좀 하셔야 돼요. 고득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전략법률이에요. 전략법률. 이거는 뭐 8개 나온다, 7개 나온다 그러면 고득점이 안 됩니다. 관계복귀가. 그래서 여기 정리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저도 강의하기 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건축법이에요, 사실. 얘가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법이거든요. 토지에 관한 일반법이 국계법, 건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거든요. 얘는 주택, 상가, 공장, 업무시설 다 적용됩니다. 일반법이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4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4문제? 어떻게 될까? 어떤 분은 버리래요. 버리긴 왜 버립니까? 맞출 건 좀 맞춰야지. 그래서 얘는요, 3문제 정도로 맞추세요. 3문제. 제가 3문제 맞히게 드릴게요. 요거. 양 많이 안 늘리면서 3문제. 근데 1문제는 저도 못해요. 왜? 양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양 줄이는 범위에 1문제 버리는 거거든요. 대신에 3개는 맞추게 됩니다. 사이드에서 1개씩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많이 나오면 2개 나오는데 감으로 찾아도 우리가 하는 문제 맞히거든요. 일단 목표 3개. 그 다음에 도정법. 우리 시험에서 관계복귀에서 도정법이 난이도 조절용이야, 이게. 난이도 조절용, 요게. 그래서 얘는 되게 어렵게 나와요, 시험에. 요거는 4문제 나오거든요. 4문제 나오는데 2문제만 잡으세요, 2문제. 이게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욕심은 3개 정도거든,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3개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 2개. 근데 그때부터 약간 달라요.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면 3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국계법, 뭐 공간정보법, 과거에 적어진 지적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국유재산법 많으니까 또 버리고, 감정평가서법 찾고, 가격공시법 찾고, 그래봤자 몇 문제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를 하세요. 이왕 하는 거. 그럼 제대로 합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이 나오거든요. 공간정보법. 자, 공간정보법은 4문제 나오거든요. 자, 4문제 나오는데 4문제 다 맞춰야 돼요. 이거는. 이게 이제 되게 쉬워요. 상대적으로. 양도 적고. 부동산 등기법. 이것도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중에서 3개 정도를 맞추면 돼요. 3개. 3문제. 원래 4개 거의 다 맞추거든. 실수하기 쉬우니까 3개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양이 공간정보법이나 부동산 등기법보다 양이 더 많은 게 요거예요. 국유재산법. 요거는 4문제 나오는데, 4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3문제 맞춰요. 3문제. 이렇게. 여기 난이도가 극상짜리가 하나씩 붙더라고요. 여기. 하나씩. 고득점 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 양 많아요, 이거. 얘가 건축법이나 도정법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죠. 그럼 여기 전략법률은 4개나 중에서 4개 나오는 법률 중에서 얘가 전략법률이에요. 자, 공간정보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법, 도정법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끄떡없이 합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공시법은요, 가격에 관한 법이죠. 뭐 표준지 공시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는 3문제. 중에서 다 맞추세요. 3문제 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 3문제. 다 맞춰야 되죠. 뭐 틀리면 되고, 뭐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지. 이것도 자질구레한 그 암기사항이 좀 있어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 동산담보법 한 문제 맞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쭉 계산을 해보면 80점 이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 하나씩 더 했다라고 하더라도 8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계법규를 뭐 70점 이런 목표 잡는 것보다는 좀 고득점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는 최소 80점 맞자. 80점. 이거 제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관계법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계법규는 적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맞자 이런 얘기죠.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공부하시다 보면 아셔요. 공간정보법이랑 부동산 등기법이랑 국유재산법하고 가격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하고 동산담보법은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 맞추는 개수가 거의 똑같다. 상위권이랑 중위권이랑 하위권이랑 똑같다. 거의. 뭐 차이가 있어봤자 한두 문제거든요.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는 다 유사하게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조금만 하면.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 3개 법률이에요. 국계법이랑 건축법, 도정법. 여기서 내가 점수를 얼마나 맞추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본서 쓸 때 순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국계법, 두 번째 건축법, 세 번째 도정법,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 부동산 등기법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건축법이랑 도정법을 뒤에 놓으면 공부 아예 더 안 하거든요. 그나마 위치가 앞에 있어야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리고 이제 어려운 거 2개 하셨으니까 쉬운 거, 공간정보법, 부동산 등기법 통해서 힐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가볍게 정리하시는 법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요. 세부적인 법률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지금. 이번 시간에. 자, 올해는 안 할게요. 자, 입문과정 너무 길면 루즈하니까, 지루하니까. 자, 감관법 첫걸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법령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관계법규잖아요. 이게 행정법이거든요. 또 일종의 넓게 보면 공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법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 법규의 형태라 그래요, 법규에는. 법규의 형태는 수직 관계, 상하 관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넘버원, 법규 중에 넘버원이 헌법이에요. 대한민국 최상위 법이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얘는 시헌법은 아니잖아요, 지금. 헌법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뭘 제정하죠?
법률을 만들죠. 그럼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규가 되죠. 이거는 국회에서 의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포하면 무슨 법, 건축법, 국회법, 공간정보법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법률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아주 조그만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률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건 큰 틀은 내가 정할 테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네가 정해. 그러면서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위임. 명령으로. 대통령령 들어보셨죠? 그렇지.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근데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포하죠. 하위법규죠. 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바쁘잖아요. 그러면 총리한테 위임할 수도 있죠. 그럼 총리가 법규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장관들이, 각부 장관들이 부령으로 만드는 법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합쳐서 명령이라고 부르죠. 명령은 법률의 하위법규가 되죠. 법률에서 건폐라고 용전율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 배웁니다. 건폐가 용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라 이렇게 해요. 완화.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해라.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령에서 1.2배 완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1.2배 완화한다는 게 대통령령의 범위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법률보다는 어때요? 대통령령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통령령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헌법 공부 안 하고 법률 공부하고 대통령령 공부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우리 시험에 국토교통부 0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럼 여기도 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시고 법령만 하세요. 법령 중에서 대통령령까지만 한다. 이게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강의 목표예요. 강의 목표. 이것까지 해도 80점 이상 나오는데 끄떡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하고요. 대통령령까지만 할 거예요. 제 강의를.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어차피 그거 해봤자 확률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 공부를 뭐하러 합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요 명령 밑에 법규가 조례예요. 조례. 이거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규니까 시도 조례가 있고 시군구 조례가 있겠지. 그렇지. 근데 얘네는 우리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기는 무슨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 그래서 조례가 뭔지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조례가 뭐냐. 가끔 가다가 우리 시험에 엉뚱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 난이도 극상이에요. 이거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냥 버리세요. 찍는 문제 5문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맞추려고 하면 이 정신건강이 안 좋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는 앞으로 공부를 법률과 대통령령까지만 한다. 그리고 80점 이상 맞춘다. 이게 목표입니다.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법규의 전반적인 형태는 좀 아시겠죠? 여기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조직의 체계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 감관법을 알려면 국회법, 특히 국회법을 알려면 요 행정조직들을 아셔야 돼. 다른 법도 마찬가지로 조직들을 모르면 굉장히 헤맵니다. 뭔 말이야 외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잠깐 휴식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잠깐 휴식하겠습니다.